미국의 레리 호건 주지사가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작전명까지 쓰면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매해 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엔 한국산 진단키트를 007 작전처럼 극비리로 구매한 것에 흥분했고, 두 번째는 그의 아내인 유미 호건 여사가 중간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왜 작전명까지 붙여가며 극비리의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세계 최강 미국에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갑자기 해일처럼 닥친 이번 사태의 전파력이 너무 강하고 빨라서 전 세계는 준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초 미국은 3M에서 생산하여 독일로 향하던 마스크 20만 개를 방콕에서 압수하여 미국으로 가져가 현대판 해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N95 마스크 20만 개와 수술용 마스크 13만 개, 장갑 60만 개를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가이젤 독일 장관은 베를린에 보내질 마스크를 미국으로 돌린 것은 현대판 해적질에 비견될 만하다. 유럽의 파트너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서부국과 같은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제지옹 지사도 구매 가능한 마스크 재고를 발견했는데 미국인들이 3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그것도 선불로 내겠다고 해서 구매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만약 그가 나의 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문을 열라고 명령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쿠오모는 매일, 심지어 매시간 전화를 걸어와 모든 걸 애원한다. 대부분 새로운 병원, 침대, 인공호흡기 등으로 주가 책임졌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와 모두를 위해 모든 일을 해줬다. 그러나 그는 이제 독립을 원하는 것 같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민주당 주지사들에게 바운티어의 반란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말하라며 때때로 멋진 구식 반란은 특히 폭도들이 선장으로부터 너무 많은 걸 필요로 할 때 흥미롭고 너무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단키트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지사들에게 경제 정상화 결단을 압박하기도 했고, 반면에 주별로 알아서 진단키트를 확보하라고도 재촉해왔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검사 역량이 충분하다는 말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며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미국 내에서도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의료물품의 확보에 있어서 서부국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사행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극비리에 암호명까지 지어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겠습니까? 그만큼 긴급하면서도 주변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마이크 독점 문제도 있습니다. CDC의 브리핑은 어느새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비전문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질본이 매일 브리핑을 하며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선이라는 정치적 욕망이 미국이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더욱 한국 진단키트가 빛을 발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내 CDC 시설 오염으로 진단키트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고,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진단키트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사용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CDC 중앙연구시설에서 깜짝 놀랄만한 과학적 오류로 인해 진단키트 제조와 배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리뷴 뉴스는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이 최근 중국 상하이의 의료기업에 12만 5천 달러치의 진단키트를 수입했는데 환자에게서 채취한 샘플을 보관하는 유리병 속 액체에서 박테리아가 자라고 있다면서 진단키트가 오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보건당국과 실험실에 나눠줬던 수만 개의 키트를 모두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체코, 터키, 필리핀에서도 중국산 키트가 불량이 발생해 논란과 반품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산 진단키트는 더욱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진단키트에 대한 세계 러브콜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한 물량 중 공개된 규모가 1600만 회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자진단 전문기업 시제는 세계 60개국에 1000만 테스트 이상 수출 실적을 올렸다며 21일 밝혔는데, 이는 국내 최대 실적입니다.
시제는 5월부터 수출 물량을 주당 500만, 월 2천만 테스트 이상으로 확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최대한 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미국 메릴랜드주에 50만 회분의 진단키트를 수출했습니다. 수젠텍은 브라질, 러시아, 모로코, 스페인 4개국에 각각 70만 개에서 100만 개로 합산 30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했습니다. 휴마시스는 인도에 신속 진단키트 50만 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브라질,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0여 개국에 300만 회 검사 분량을 수출했습니다. 이외에 오성헬스케어는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얻었고, SD바이오 센서, 솔젠트, 오상헬스케어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 75만 회 분량을 수출하기로 체결했습니다. 위 업체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1일 기준 국내 35개 업체에서 47개 품목이 수출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진단키트를 수출하려면 식약처에서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국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산 진단키트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를 구하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 앞으로 더욱 수출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향후 치료제도 한국에서 개발되어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더 위험한 정체불명 에피렴이 퍼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은 9일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이 이날 코로나보다 치명률이 높은 폐렴 확산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중국 대사관 측은 6월 이후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치명률은 코로나보다 높으며 보건 당국이 조사 연구를 시작했지만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대사관 측이 정체불명 에피렴이라고 지칭한 것과 달리 카자흐스탄 당국과 언론은 폐렴으로 부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CMP는 이어 중국 대사관이 정체를 모른다 고 한 이유와 폐렴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대사관은 웹사이트의 현지 언론을 인용해 서부 아티라오와 악토벳, 남부 쉼켄트 등에서 6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쉼켄트와 아티라오는 약 1500km 떨어져 있으며 악토벳와 아티라오는 330km 거리다. 중국 대사관은 지금까지 세 도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500명 수준으로 이 중 30여 명이 위독한 상태라면서 전국적으로 상반기에만 폐렴으로 177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6월에만 628명이 죽었다고 했다. 현지 통신사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폐렴 환자는 1700명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하자 지난 3월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달 가까이 봉쇄 조치를 이어갔다. 5월 11일 봉쇄가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폐렴 감염이 늘면서 규제와 격리 조치에 다시 들어갔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이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방송 연설에서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폐렴과 함께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창궐하는 와중에 디프테리아 흡사병 폐렴도 발호. 코로나19가 다시 위세를 떨치는 와중에 지구촌 곳곳에서 디프테리아, 흑사병 같은 전염병까지 돌고 있어 각국 보건당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서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전년보다 3배 증가했다. 7일 이주 3명이 숨졌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디프테리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른다. 이에 베트남 정부도 디프테리아 감염 사례가 보고된 즉시 확산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체불명 폐렴 발생.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했다. 특히 이 폐렴의 치명률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현지 매체 코로나19 발병 이전 폐렴 환자는 하루 8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50물결 500명의 폐렴으로 입원하고 있다면서 6월 전국적으로 1700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중국 대사관은 폐렴의 치명률이 높아 코로나19보다 위험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계렴 바이러스에 대해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은 상황을 인지하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새로운 전염병은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나라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최근 들어 급증 중인데 특히 7월 들어 일일 확진자가 1,5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 통계 사이트 월드모니터에 따르면 10일 오전 카자흐스탄의 신규 확진자는 1,962명, 누적 확진자는 53,021명, 사망 264명으로 한국 13,293명 보다 4배 많다. 이는 세계 32위에 해당한다. 베트남서 디프테리아 급속 증가. 베트남은 코로나19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디프테리아 발생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대기후에서 봄과 겨울에 발생하는 디프테리아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된다. 코로나19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누적 확진자가 369명에 불과해 세계 159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0명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디프테리아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아 인구 6% 정도만 이 병에 대해 면역력이 있다. 이에 따라 디프테리아가 최근 급속히 번지고 있다. 중국서 흑사병 발생.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듯했던 중국은 돼지 독감과 흑사병까지 발생했다. 중국 내몽고의 한 병원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인프잘 페스트로 이식되는 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돼지 농장에서는 근로자 일부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 G421H1N1 내 감염된 게 확인됐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국지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돌연변이 확산, 전염력 더 세고 치명률 비슷.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빠른 변종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와 비교해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나라의 과학자가 참여해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는 2일 새 저널에 발표됐다고 CNN 2-3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변종 바이러스를 G614로 명명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D614로 불렸던 기존 바이러스를 거의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G614냐의 전염 속도가 D614보다 빨랐지만 과연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치명적이냐에 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3월 1일 조사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서 G614 변종은 매우 드물었지만 같은 달 말 전 세계적으로 발견 빈도가 증가했다. 심지어 영국 웨일스와 노팅엄과 미국 워싱턴주에서 D614가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일단 G614가 등장하자 이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종 바이러스는 코나 비강, 목에서 더욱 빨리 증식해 전파 속도 역시 기존보다 3물결 9배 높다고 연구진은 보고했다. 다만 영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1,000명을 분석한 결과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상태가 더욱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기존의 D614 형태나 변종인 G614 역시 완치 환자의 혈장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심상치 않은 중국 흑사병, 내이멍고 3곳서 기운 검출.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 북부 내이멍고 자치구 여러 곳에서 흑사병균이 검출됐다. 8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내이멍고 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확진자는 없다면서도 내이멍고 지역 3곳에서 흑사병균이 검출됐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15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이멍고 바이엔나월시에서는 지난 5일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를 키운 바 있다. 당국은 흑사병균이 검출된 3곳 중 1곳은 확진자가 있던 바이엔나월의 한 지역이라면서 지난달 18일 발견됐던 쥐 3마리의 사체가 이후 흑사병으로 확진됐다고 말했다.
또 5일 확진 환자는 평소 초원에서 가축을 방목해왔으며 줄곧 균이 나온 지점 부근에서 생활했다면서 환자는 발병 열흘 전부터 흑사병 환자나 발열 환자를 만난 적이 없고 야생동물을 먹거나 쥐 등 동물 사체를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어서 현재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15명이 모두 자가격리 중이며 균 검출 지역에 대한 살균 소독을 했다면서 밀접 접촉자들은 모두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현재까지 조사한 구역은 671.8제곱킬로미터 면적이다. 앞서 당국은 5일 확진자가 나온 뒤 재해 발생에 대비해 발표하는 조기경보 4단계 중 2번째인 비교적 심각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당국은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고 이러한 동물을 지니고 전염병 발생 구역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다람쥐과 설치류의 일종인 마멋 등 동물이 병들거나 죽은 것을 본 경우, 흑사병 의심 환자나 원인 불명의 고열 환자 및 급처한 환자를 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 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다. 흑사병 풍토 지역인 내임원구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시린거려에서 흑사병 환자 3명이 발생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쥐벼룩 박멸 작업이 이뤄진 바 있다. 내임원구 북서쪽에 있는 몽골 지역에서도 이달 들어 한 형제가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고 의심 환자도 1명 나온 바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흑사병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에서 흑사병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후는